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달걀이 골드바처럼 귀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 500%나 폭등한 달걀 가격에 사람들은 마트 앞에서 싸움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마다 하던 계란 프라이 한 개가 이제 금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이 달걀 대란의 한가운데 한 여성의 운명이 바뀌려 합니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빵집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남부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10살 딸 리나와 함께 리나의 베이커리라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빵과 과자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버터와 바닐라 향이 우리 작은 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리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인사하곤 했죠. 그 아이는 구운 빵들을 진열장에 넣으며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정확히 진열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빵집은 두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바로 버터롤과 크림파이였죠. 마을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마르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버터롤을 사러 오셨고 데이비드 씨는 사무실 회의용 쿠키를 사가셨습니다. 저는 모든 단골 손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들도 우리를 잘 알고 있었죠. 빵 굽기는 제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은 기쁨이지만 중요한 기쁨이었죠. 누군가 제 버터롤을 한 입 베어 물고 미소 지을 때면 세상에 좋은 일을 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달걀은 제 베이킹에 정말 중요했습니다. 거의 모든 요리에 사용하고 있었죠. 노른자는 제 과자를 풍부하고 황금빛으로 만들어주고 흰자는 빵이 부풀어 오르고 폭신해지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달걀이 어디서 오는지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역 마켓에서 30개에 약 $6 정도에 구입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베이커리를 청소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기자가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닭들을 아프게 만드는 질병이었죠.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칠 후 달걀을 사러 마켓에 갔습니다. 고객 한 명당 달걀 한 팩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다음 주에 다시 마켓에 갔을 때 달걀 가격이 $6에서 $30로 올라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실수인가요? 계산원에게 물었죠. 아니에요, 손님, 그가 대답했습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달걀 부족 현상이 있어요. 모두들 달걀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베이커리로 돌아왔습니다. 달걀 없이 어떻게 버터롤과 크림파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리나가 냉장고에 있는 달걀수를 세고 있었어요. 엄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내일 빵 굽기에 필요한 달걀만 남아 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어요. 구운 제품이 없으면 손님도 없을 테고 손님이 없으면 집과 음식을 위한 돈도 없을 거였죠. 걱정하지 마, 용감한 척하며 리나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무척 두려웠어요. 그날 밤 늦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베이커리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제이콥이었어요. 사라, 달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달걀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 달걀 가격의 절반밖에 안 해요. 다른 나라의 달걀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맛이 다르면 어떡하죠? 손님들이 알아차리면 어떡하죠? 잘 모르겠네요, 제이콥. 망설이고 있었죠. 사라, 들어봐요, 제이콥이 말했습니다. 달걀 부족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곧 달걀을 전혀 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이걸 한번 시도해 보세요. 부엌 테이블에서 책을 읽고 있는 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베이커리와 매일 제 빵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죠. 좋아요,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일 중국 달걀을 보내주세요. 그때는 이 달걀 문제가 단지 베이커리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여정으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모험이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달걀 같은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중국산 계란이 밋밋한 갈색 상자에 담겨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고 있었죠. 계란은 제가 평소에 쓰던 것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껍질이 얇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계란을 그릇에 깼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노른자가 진한 주황색이 아니라 연한 노란색이었습니다. 흰자는 흐물흐물했고요. 평소 계란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구우면 괜찮을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계란으로 버터롤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반죽이 손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평소와 달랐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방식으로 끈적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롤을 빚어 오븐에 넣었어요. 타이머가 울렸을 때 롤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평소처럼 황금빛은 아니었지만 손님들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었죠. 크림파이는 판단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조금 납작해 보였지만 위에 올린 휘핑크림이 대부분의 문제를 가리고 있었어요. 9시에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마사 아주머니가 매일 그랬듯이 첫 손님이었죠. 좋은 아침이구나, 얘야. 그녀가 평소 자리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버터롤과 커피 한 잔을 가져다 드리며 그녀가 첫 입을 베어 물 때 숨을 참고 있었어요. 마사 아주머니는 천천히 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롤빵을 내려놓았죠. 오늘 뭔가 다른 게 있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 계란이에요. 조용히 말했죠. 계란 부족 사태가 있어서요. 마사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롤을 반만 먹고 나머지는 남겼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 없었죠. 아침 내내 더 많은 손님들이 차이를 알아차렸습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데이비드 씨는 평소처럼 쿠키를 샀지만 평소와 달리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구운 빵의 절반이 여전히 진열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 없었어요. 그날 밤 금전 등록기에 돈을 세었습니다. 평소 벌던 돈의 절반도 벌지 못했어요. 내일 다시 해보자. 리나가 제 팔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은 더 안 좋았어요. 아침 손님들이 들어와서 진열장을 보는데 그들 눈에서 의심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한 입 먹고 나머지를 남겼고 다른 이들은 평소처럼 두 번째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끝날 무렵 일부 단골 손님들은 아예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어요. 이상한 맛을 가리기 위해 바닐라를 더 넣었고 설탕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계란을 적게 사용하는 다른 레시피도 시도해봤죠.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중국산 계란은 그냥 좋은 과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더 걱정이 커져갔어요. 번 돈은 재료비, 임대료, 식비를 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축해둔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빵집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사가 안 된 지 일주일 후 제이콥이 또 전화했어요. 사라, 소식이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계란 선적이 들어오고 있어요. 충남 아산이라는 곳에서요. 한국이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계란을 보내는 줄은 몰랐어요. 한국은 전화기, 자동차, 컴퓨터 같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죠. 확실한가요? 거기에 농장도 있나요? 네, 그리고 이 계란들은 품질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제이콥이 말했어요. 계란이 차갑게 유지되는 특별한 상자에 담겨오고 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품질 검사도 받은 것들이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빵집은 실패하고 있었어요. 좋은 계란이 필요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온 계란이라니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인가요? 물었습니다. 중국산과 비슷해요. 제이콥이 말했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사라. 텅 빈 빵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열장에는 몇 개 안 되는 빵만 남아 있었어요. 리나는 손님을 돕는 대신 숙제를 하고 있었고 평소에는 하루 종일 뜨거웠던 오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마침내 말했어요. 한국산 계란을 시도해 볼게요.
일주일 후 한국어가 쓰여 있는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각 계란이 자기만의 작은 공간에 놓여 있었죠. 계란은 중국산보다 크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손에 쥐니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릇 가장자리에 톡 치고 계란을 깼어요. 제가 본 것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노른자는 그릇 속의 작은 태양처럼 아름다운 진한 주황색이었어요. 흰자는 맑고 단단했죠. 이상한 냄새도 없었고 오직 좋은 계란이 가져야 할 신선한 향기만 나고 있었습니다. 리나, 불렀어요. 이것 좀 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계란에 대해 생각하느라 잠을 많이 이루지 못했죠. 이 계란들이 정말 제 빵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평소보다 일찍 새벽 4시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계란을 테스트할 시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빵집은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고 허리에 앞치마를 둘렀죠. 이 시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저와 주방만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가장 큰 믹싱볼을 꺼내고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밀가루, 설탕, 버터, 그리고 한국산 계란이었죠. 먼저 버터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장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 것이니 이게 잘 되면 다른 것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씩 계란을 그릇에 깼습니다. 모든 노른자가 같은 아름다운 주황색을 띠고 있었죠. 흰자는 맑고 단단했습니다. 버터와 설탕을 넣고 폭신해질 때까지 섞었습니다. 바로 달라진 느낌이 왔습니다. 중국산 계란으로 만들 때와는 달리 혼합물이 크리미하고 부드럽게 섞이고 있었거든요. 밀가루를 넣자 반죽이 완벽하게 뭉쳐졌습니다. 너무 끈적거리지도 너무 바삭하지도 않았죠. 좋은 반죽이 가져야 할 느낌처럼 손에서 살아있는 느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롤 모양으로 빚어 베이킹 시트에 올렸죠. 버터롤이 부풀어 오르는 동안 크림파이를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계란들이 원래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죠. 크림 필링이 가볍고 폭신하게 올라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맛이 제대로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오전 6시쯤 첫 번째 버터롤 한 묶음이 오븐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쟁반을 밀어넣고 타이머를 맞췄죠. 다음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븐 창을 들여다보며 롤이 부풀어 오르고 황금빛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타이머가 울리자 천천히 오븐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몇 주 동안 사라졌던 그 풍부하고 따뜻하고 버터 향이 가득한 냄새였죠. 롤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둥글며 윗부분이 반짝이는 황금빛이었죠. 하나를 꺼내서 반으로 갈랐습니다. 가운데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속은 부드럽고 폭신했습니다. 정확히 그래야 하는 대로요. 작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제대로였습니다. 버터 맛이 나고 약간 달콤하며 완벽했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버터롤을 만들어냈습니다. 리나는 제가 크림파이를 오븐에 넣고 있을 때 막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예전 롤빵 같아요. 시키는 선반을 가리키며 말했죠. 한번 먹어봐 말하며 리나가 한 입 베어 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돌아왔어요. 우리 롤빵이 돌아왔어요. 그 뒤 3시간 동안 미친 듯이 빵을 구웠습니다. 오전 9시까지 진열장은 다시 버터롤, 크림파이, 브리오슈 빵으로 가득 찼죠.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냄새가 나고 제대로 맛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올까요? 몇 주간의 실망 끝에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줄까요? 정확히 오전 9시 앞문을 열고 표지판을 영업 중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바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막거리는 조용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지? 너무 늦었으면 어쩌지? 오전 9시 10분 문 위에 종이 짤랑거렸습니다. 마사 아주머니가 지팡이에 의지하며 들어오셨죠. 조심스러운 눈으로 진열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구나, 사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롤이 달라 보이는구나.
맞아요, 말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접시에 따뜻한 버터롤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작게 한 입 베어 물었죠. 그러더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 맛이야. 제가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종이 다시 짤랑거렸습니다. 데이비드 씨가 들어왔고 2명의 다른 단골 손님들이 따라 들어왔죠. 모두 놀란 표정으로 진열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게 좋아 보이는군요. 데이비드 씨가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사무실용 쿠키를 2다스 주문했죠. 정오까지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빵집에는 다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몇 주 동안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버터롤과 크림파이를 사고 있었죠. 오후 4시쯤이 되자 거의 모든 것이 팔렸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길 아래 카페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사라, 당신의 비밀이 뭐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리 공급업체는 어디서도 괜찮은 계란을 구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이콥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계란이 어떻게 됐는지 보러 온 거였죠. 한국산 계란이죠.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식품 세계에서 가장 잘 지켜진 비밀이에요. 한국산 계란이요? 그녀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한국에서요? 거기서 계란을 수출하는 줄은 몰랐어요. 아산이라는 곳에서 왔어요. 설명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날 밤 빵집 문을 닫은 후 리나와 함께 그날의 수익을 세었습니다. 지난 한 주 전체보다 하루 만에 더 많은 돈을 벌었죠. 우리 괜찮아질 거죠, 엄마? 리나가 물었습니다. 그래,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빵집 문을 잠그면서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휴대폰과 컴퓨터만 만든다고 생각했었죠. 내 작은 빵집을 구할 만큼 완벽한 계란을 생산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고마움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한국 농부들에게 그들의 계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죠. 우리 빵집의 부활 소식은 작은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리나와 저의 사진을 베이킹한 제품들과 함께 찍으러 왔습니다. 기자는 우리의 비결에 대해 물었죠. 계란이 비결입니다. 한국어가 쓰여진 상자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 아산에서 온 이 계란들이 우리 빵집을 구했어요. 기자는 우리에 대한 좋은 기사를 썼습니다. 작은 마을 빵집, 한국 계란으로 달콤한 성공을 찾다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다른 업체들이 여전히 고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계란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빵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버터롤을 맛보기 위해 인근 마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죠. 전보다 더 바빠져 있었습니다. 제이콥의 사업도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성공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레스토랑과 빵집들이 한국산 계란을 사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는 항상 우리가 먼저 계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행운의 부적이에요. 어느 날 새 물건을 배달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계란에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좋은 사업 기회를 절대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산 계란을 깔 때마다 이 닭을 키운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계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닭들을 그렇게 잘 돌볼 수 있었을까?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리나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리나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계란을 보내준 한국의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편지를 읽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감사를 전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작은 빵집과 그들의 계란이 포기할 뻔했던 우리 사업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그들의 계란 품질이 어떻게 손님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우리 베이킹 제품을 다시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설명했죠. 리나는 행복한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는 우리 빵집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국어로 일부를 써야 해요. 리나가 제안했습니다. 그게 예의가 될 거예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웹사이트를 찾았습니다.
편지에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조심스럽게 옮겨 적었죠. 그리고 봉투에 넣어서 제이콥에게 다음 계란 주문과 함께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빵집이 너무 바빴거든요. 매일 더 많이 구워서 더 많이 팔았습니다. 모든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도우미도 고용했죠. 약 한 달 후, 특별한 봉투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한국 우표가 붙어 있었죠. 제 주소는 깔끔한 인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닭장 옆에 서 있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잘 관리된 모습이었죠. 또한 한국어로 쓰인 편지와 영어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라와 리나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훈입니다. 한국 아산에서 설라이즈 계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지는 저희 가족을 매우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계란이 바다를 건너 여러분의 빵집을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최고의 보상입니다. 정훈 씨는 그의 농장에 대해 썼습니다. 그의 가족은 3대에 걸쳐 닭을 키워왔답니다. 닭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죠. 미국까지 오는 긴 여정 동안 계란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만약 한국에 오시게 된다면 마지막에 그는 썼습니다. 우리 농장은 특별한 손님으로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리나에게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너무 감동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것은 단지 멀리서 온 계란이 아니었습니다. 베이킹에 자부심을 가진 저처럼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진짜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엄마? 리나가 흥분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마도 말했지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지구 반대편이었으니까요. 정훈 씨의 사진을 우리 빵집 벽에 걸기로 했습니다. 옆에 작은 표지판을 놓았죠. 우리의 특별한 베이킹 제품은 한국 아산의 이 가족 농장에서 온 최고급 계란으로 만들어집니다. 손님들은 사진을 보고 질문하곤 했습니다. 정훈 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시 들려주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훌륭한 농업에 대해 알게 되어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잘 알게 되었죠. 며칠 후 잘 차려입은 남자가 우리 빵집에 들어왔습니다. 크림파이를 주문해서 천천히 먹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정말 훌륭하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계란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산 계란을 사용해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준호였고 한국 정부의 농업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한국에까지 알려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따님을 우리의 손님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들고 있던 접시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리가요? 한국을 방문한다고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경비를 지불해드립니다. 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정훈 씨의 농장을 방문하고 다른 식품 생산자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농업의 품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정훈 씨의 사진과 준호 씨의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지도에서 한국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전화기와 자동차를 만드는 곳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제 계란 덕분에 한국은 우리 인생의 모험의 일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게 됐어. 그날 밤 리나에게 말했습니다. 기쁨으로 환해지는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며. 한국 여행은 저와 리나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비행기 여행은 정말 길었습니다. 거의 14시간이나. 바다 위를 날고 있을 때 이 계란들이 우리 빵집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먼 여정을 거쳤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여정을 반대로 가고 있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가 영어와 한국어로 우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많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이 아름다운 옛 사찰 옆에 서 있었죠. 거리는 깨끗했고 기차는 정확히 제 시간에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새로운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일부는 매콤하고 일부는 달콤했지만 모두 맛있었죠. 한국인들이 부드러운 구름 같은 계란찜부터 달걀 프라이가 올라간 비빔밥까지 많은 요리에 계란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행 중 가장 특별한 부분은 아산에 있는 정훈 씨의 농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운전 후 선라이즈 계란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농장은 초록색 언덕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닭들이 사는 건물들이 깔끔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죠. 정훈 씨와 그의 가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잘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가 우리를 바로 환영받는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정훈 씨의 어머니는 리나의 손을 잡고 한국말로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통역사가 설명했습니다. 딸아이가 자신의 손녀를 생각나게 한다고 하십니다. 정훈 씨는 농장 전체를 보여주었습니다. 닭장은 크고 통풍이 잘 되었죠. 닭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계란 생산의 각 단계는 매우 정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모으는 것부터 씻고 품질을 검사하고 포장하는 일까지요. 우리 가족은 3대에 걸쳐 닭을 키워왔습니다. 정훈 씨가 통역사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가르쳤고 아버지는 저에게 행복한 닭이 최고의 계란을 낳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꾼들이 미국까지 긴 여정 동안 신선함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특수 용기에 계란을 조심스럽게 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계란들이 결국 내 빵집에, 내 버터롤과 크림파이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 씨의 가족은 우리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요리들이 가득한 낮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훈 씨의 아내와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요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요리에 그들 농장의 계란이 사용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정훈 씨는 건배를 제안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때로는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계란 부족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바다 건너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잔을 들면서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제 최악의 사업 위기가 이 멋진 새 우정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2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작은 마을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쩐지 더 작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넓은 세상과 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 씨 가족 사진을 빵집 앞쪽에 걸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태극기와 우리의 특별한 베이킹 제품은 한국 아산의 이 가족 농장에서 온 최고급 계란으로 만들어집니다. 라는 표지판을 놓았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우리 여행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전화기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깊은 농업 전통과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리나는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씨의 손녀와 이메일을 교환하며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베이킹의 한국 맛을 약간 더해보았습니다. 달콤한 팥, 앙금 필링이 손님들에게 꽤 인기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 후 6개월이 지나 준호 씨가 다시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식품 연결에 관한 영화를 만드는 카메라 팀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빵집을 촬영하고 우리의 경험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1년 전 누군가가 한국에서 온 계란이 내 사업을 구하고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 말했다면 웃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너무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간식을 즐기는 행복한 손님들로 가득 찬 분주한 빵집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계란 위기는 내 빵집을 끝낼 수도 있었어요.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저와 제 딸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를 가장 큰 선물로 이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날 저녁 모두가 떠나고 빵집이 조용해진 후 리나와 함께 창가에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나이대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것보다 더 용감하고 세상에 대해 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물론 갈 수 있을 거야 말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그곳에 친구들이 있잖아. 창밖으로 우리 작은 마을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세상이 훨씬 더 커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당신의 일상을 뒤흔들고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 때 사라처럼 용기를 내본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더 좋은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